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6.3 대선 당시에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로 교체하려고 했던 여기에 대해서요. 그건 불법이다. 당헌 당규 위반이다. 분명하게 못을 받고요. 그 핵심 당사자인 당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사무총장에 대해서요. 당원권 3년 정지라고 하는 중징계를 청구를 했습니다. 이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권 3년 이렇게 중징계 청구를 하면 최종 결정은 당윤리위원회가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당윤리위원회에서 당무감사위원회 주문대로 당원권 3년 정지를 하게 되면은 권영세와 이양수는 다음번 총선에 당 후보로서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파장이 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이 오늘 나왔는데 유일준 감사위원장 한 당사 1층에서 한 30여 분 길게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한번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선 후보 전당대회는 한 정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소요해서 여러 차례의 토론회, 연설회 거쳐서 후보자를 검증하고 당원들이 엄중하게 이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비대위가 경선에 불참한 후보와 선출된 후보 사이에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서 국민의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당원이 규정하거나 예상하고 있던 사항도 아니고 후보 선출 절차에 대한 74조의 2조항을 근거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전당대회를 포함한 당에 대한 절차를 모두 거쳐 선출된 후보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 74조 2에 따른 후보 교체가 정당하다고 이걸 저희가 합리화해 준다면 앞으로 당 경선이 있을 때, 대통령 후보 경선이 있을 때 기타금 내고 경선 거치고 힘들게 당선돼봤자 그 당시 당 지도부의 판단에 의해서 제3자로 교체하면 언제라도 교체가 가능하다는 결과입니다. 설사 기존 비대위 의견대로 74조의 2를 근거로 해서 후보 교체가 정당하다 할 수 있다 가정을 해봅시다. 하더라도 이는 선출된 후보가 사망하거나 아니면 사고 등으로 도저히 후보직이나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선출된 후보자의 동의를 얻어서나 가능한 것이지 그런 식으로 엄격하게 해석돼야 타당할 것입니다. 예,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지금 당시 이제 쌍권 체제였잖아요. 그 쌍권 체제에서 이게 법적인 근거가 다 있는 행위였다. 한덕수로 후보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멋대로 한 게 아니다. 당헌 당규에 입각해서 한 거다. 그 근거가 뭐냐? 당헌 제74조 2다. 이렇게 근거 제시를 한 건데 그게 뭐냐 하면요. 이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선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그러니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예, 이거에 근거해서 선출된 김문수 전당대회가 최종 의사결정 기관인데 거기서 선출된 김문수를 한덕수로 바꾸려고 했다 하는데 이 74조 2에 대한 해석을 그 당시 쌍권 체제가 완전히 잘못했다. 후보 교체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사망하거나 교통사고 등을 당해서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할 때 그럴 때나 이게 적용될 수 있는 거지 김문수가 반대하고 하는데 이게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후보 교체 사건이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요. 계속해서 지금 권성동과 권영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문수가 서울 남부지법에 이
후보 교체를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하려고 하니까 그 취소해달라고 가처분 신청 냈는데 그 기각됐다. 그러니까 법원으로부터도 후보 교체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받은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저 유일준 감사위원장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 전국위원회 소집 목적이 후보 교체 목적이었다면 가처분 결과가 바뀌었을 것이다. 참고로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요, 검사 출신이고요,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도 지낸 유능한 법률가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남부지법에서 김문수가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하는 게 이 정당화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불법적인 요소는 또 하나 있었다. 새벽 3시, 4시 이 후보 등록 신청 받은 거 이것도 당원당규 위반이다. 새벽에 딱 1시간 동안 그것도 한덕수 쪽에만 미리 연락해서 서로 준비해 놓고 접수하기로 한 것은 당원 당규상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또 정상적 상식을 가진 당원과 국민이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법적인 후보 교체였고 당원 당규 위반이다. 그래서 내릴 수 있는 게 탈당 권유가 제일 세죠. 근데 이게 탈당 권유가 정해졌는데 그 당사자가 며칠 이내로 탈당하지 않으면은 출당 조치까지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쫓아내는 거죠. 그런데 탈당 권유보다 한 단계 아래 당원권 정지인데 당원권 정지는요, 기간이 가장 짧게는 한 달, 1개월부터요. 가장 길게는 3년입니다. 그런데 당무감사위원회에서 3년으로 했습니다. 가장 길게 했어요. 근데 기자들이 아니 이양수 사무총장도 당시 사무총장이니까 뭐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이양수보다도 더 실세였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왜 징계 대상에서 뺐느냐 했더니 이 선관위원장을 한 것도 아니고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는 것 같다 하면서 아니 권성동에게는 이제 면죄부를 줬어요. 면죄부를 줬는데 자 그런데 이 결정이 나오고 나서 당사자들은 당연히 반발했겠죠. 권영세 수용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반드시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하고 이런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요, 작년 7.23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로 당선된 이후에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선임을 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작년 12월 16일 쫓겨난 다음에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권영세가 바꾸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었어요. 근데 그냥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 좋다, 무난하다, 굳이 뭐 바꿀 필요 있겠느냐 하고 안 바꿨어요. 지금 와갖고는 아마 땅을 치고 후회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권영세도 검사 출신이고,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권영세의 서울대법대 후배일 겁니다. 그러니까 권영세는 뭐 유일준 위원장 내비둬도 뭐 별 탈이 없겠지 하고 그냥 유임을 시켰어요. 한동훈이 선임한 인물인데 권영세가 유임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저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저 사람을 유임시킬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 본인이 지금 날아가게 생겼는데 5선 의원이죠. 권영세가 5선 의원입니다. 서울에서만 5선을 했는데 여의도 영등포을에서 1선, 2선, 3선 했고요. 4선, 5선은 지금 용산으로 와서 한 건데 이제 다음 총선 그게 막히면 당연히 이제 정계에서 퇴출되는 그런 수순을 밟지 않겠는가 하는 건데 그 이양수 사무총장도 뭐 반발을 했어요.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이 당 사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저런 결정을 내린 거다. 근데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 개인의 그게 아니고요. 당무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들하고 다 수기를 거쳐서 내린 결론이지 유일준 개인의 결정이 아닙니다. 당무감사위원회의 공식적인 결정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유일준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권성동이요. 발끈하고 나왔어요. 예, 발끈하고 나왔어요. 이 자의적이고 편향된 결정이다. 대단히 유감이다. 대단히 유감이다. 그러면서 법원의 가처분 기각 판결을 통해 이미 논란이 종결된 사항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유일준 위원장이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굉장히 법원의 판단을 넘어선 자의적인 해석이다. 뭐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저 밑에도 두 번째 문단 보세요. 당무감사위원회에 요청한다. 저 역시 권영세, 이양수 두 분과 함께 징계 회부하십시오. 내가 봐준다는 식 위원장의 자의적 면죄부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표적 징계 역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권성동이 징계하려면 나도 해라. 좀 통 크게 나왔어요. 통 크게 나왔는데 근데 권성동은요, 어차피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며칠 전에 압수수색도 됐고요.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으로서는 뭐 더 잃을 것도 없다. 그러니까 권성동의 정치 생명은 김건희 특검 수사 결과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거는 그거에 비하면 약한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어차피 수사도 받고 뭐 해야 되는데 이 뭐 당무감사 이거야 뭐 나도 좀 세게 나가도 되지 않겠나 뭐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지금 윤리위원회로 넘어가는데요. 근데 이 윤리위원장이요. 누구냐? 원래 한동훈 대표 시절에 했던 거는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던 신의진 세브란스 정신의학과 교수였어요. 근데 권영세가 비대위원장이 된 다음에 자신의 대학 동기인 저 여상원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데 여상원 변호사로 바꿨어요. 서울법대 동기예요. 77학번 동기입니다. 77학번 동기. 여상원은 판사를 했고 권영세는 검사를 했고 그렇습니다. 근데 자신의 동기로 바꿨습니다. 그렇다면은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자신의 대학 동기 그리고 자신을 윤리위원장에 앉혀준 권영세를 당무감사위 요청대로 당원권 정지 3년을 내릴 수 있겠는가? 아마도 이제 여상원 윤리위원장 쪽으로 엄청나게 이제 작업을 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자, 여러분,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 중징계 당원권 정지 최장 3년을 요청을 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법률가인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저거를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 또는 뭐 무죄 판결을 한다? 뭐 이렇게 되면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뭐 여론의 뭐 집중 십자포화를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상원 변호사 지금 방송 패널로도 한때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던 분인데 저분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 대학 동기 봐주려고 이게 그릇된 이 판단을 내렸다. 그리고 윤리위원회가요. 윤리위원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 나오는 의견은 당원권 정지 3년이 좀 과하다. 그러면 그거를 좀 깎아줄 수는 있을 것이다. 뭐 2년이라든가 뭐 1년 반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1년이라든가 깎아줄 수는 있을 텐데 완전히 없던 일처럼 하기는 대학 동기인 여상원 윤리위원장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8월 22일에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곧 새로운 당대표가 나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요, 새로운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그리고 오늘 이 당무감사위원회 이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피력하지 않을까. 김문수는 뭐라고 할 것인가? 장동혁은 뭐라고 할 것인가? 이 두 극우 후보는 당무감사의 오늘 결정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조경태, 주진우, 안철수 이 쇄신조 혁신 후보 이 세 명들은 또 뭐라고 할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니까 8월 22일 전당대회 결과를 보고 나서 윤리위원회가 결정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요. 이제 쌍권의 이제 정치 생명이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 전당대회하고도 이렇게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권영세 사실 오늘 결정으로요. 사실 결정타를 맞았다. 이제 회복 불능의 이 결정타를 맞아서 이제 권영세는 이걸로 거의 이제 정계에서 퇴출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설령 뭐 당원권 1년 정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 것이고 권성동은 여기서 비켜나간다 할지라도 김건희 특검의 칼날을 피하기 힘들다. 그래서 쌍권의 최후는 이런 식으로 끝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